최근에 말이죠. 이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흔히 시내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에 이어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은행 5곳이 적발돼서 수사기관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네, 이런 기관들의 각종 특혜성 채용 비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해버린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세계 경제를 쭉 보면 미국은 사실상의 완전 고용에 가깝고요. 네. 일본은 사람을 지금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네. 우리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10%죠. 9.9%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10%인데 역대 최고치인 게 사실입니다. 네.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기업들대로 구인난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청년층은 구직난이라고 하는데 청년 실업 외에도 또 이제 고령자 실업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년들은 사회에 나갈 기회조차 지금 차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게 공정성에 대한 거거든요. 네. 전 사회적으로. N포 세대라고 불리던 이들이 희망을 쥐기 위해서는 뭔가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청년 실업이 높은 이유는 대기업을 필두로 해서 기업들이 인적 투자를 유보하고 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다시 젊은 인재들을 실패율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게 이제 미국식 러닝 바이 두잉 그야말로 실행을 해봄으로써 학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경력자를 찾는데 경력자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가 함께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채용 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5개 은행 관련 자료를 검찰에 보냈다고 하죠? 네. 이게 오늘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고발은 아니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겁니다. 사실 미리 좀 짚어드릴 것은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채용 비리로 몸살을 겪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일단 제외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점검을 쭉 수행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검찰로 이관을 했는데 자료를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단 보고서 자체에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은행명을 적시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개 정도 시중은행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은행이 제일 이제 이 채용 비리가 많았고요. 13건 그 외에 이제 3개씩 있는 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이제 대구은행,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이 2건, 그리고 광주은행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22건 정도의 채용 비리가 시중은행에서 일단 확인이 됐네요.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자체가 이제 이하부 장관이라고 하잖아요. 오얏나무 밑에서 우리가 머리 쪽으로 손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회장님의 조카, 회사 관련자의 자녀들이 응시를 해서 붙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각 해당 은행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라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점까지는 일단 의혹이고 검찰이 조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됩니다. 이게 은행이 정말 잘못된 거라면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근데 금융감독원은 자료가 명백하게 있고 명단을 확보했다. 그래서 틀림없다라고 기관장이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어요. 진실 공방이 있긴 한데 지금 만약에 금감원의 주장을 들어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최고 경영자의 조카가 사실은 성적이 안 좋습니다. 1차 전형에서 800등 밖으로 밀려났고요. 2차 전형은 이제 300명을 출연했는데 그중에서 200등 밖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4등으로 합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에 참여한 임원 간부들이 이 개인에게 몰표를 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면접 점수가 100점도 있습니다. 저도 참 면접 많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데요. 100점 못 줍니다. 웬만해서는. 훌륭하다. 그럼 이제 90점 이상 정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비위 의혹이 좀 강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사회이사라든가 거래처라든가 이제 또는 임원이라든가 관계가 좀 돈독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제라든가 지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은행들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응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니까
뭐 임직원 자녀는 응시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정말 면접이라든가 정성평가 혹은 이제 이 서류 전형, 필기시험, 면접 이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각 단계에서 혹여라도 부정한 일이 없었는가인데 일부 드러난 것은 이런 거죠. 이 없었던 새로운 전형의 요인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거의 이제 탈락할 것 같은 위기에 들어가자 글로벌 우대, 그래서 이제 외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가점을 주면서 선발되게 만들었다든가 이런 예. 정황의 문제는 좀 확인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게임의 룰을 바꾸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경기 중간에 바꾸는 거죠. 미리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년도 보장되고 복지도 좋은 편이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선호한다는 직장이 공공기관인데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공공기관 전수조사. 사실 지난해 말에 여기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네. 근데 강원랜드라든가 또 이제 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문제가 터져서 지난해 말에도 약 600여 개 공공기관을 이미 조사를 했고요. 네. 그중에 한 70% 이상이 비위가 있다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 수사 의뢰된 게 109건, 그리고 이제 징계, 문책 대상이 되는 게 지금 255건. 예.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건 전체 채용 비리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수는 공공기관 1,190개를 조사했는데 4,800건 정도가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00건에 육박하죠. 그러면은 지금 1,000개가 넘는 공공기관 한 곳당 4, 5건의 비위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대목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사회가 특히 공공부문이 공공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참 놀라운 이 수준의 비위가 숨어들어 있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랜드 그리고 금융감독원 등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그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실태 보시겠습니다. 수백여 명이 청탁을 받고 채용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 최근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최흥직 전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전 대표의 일이고 하다 보니까 검찰 조사에 저희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 말고. 그리고 지난달 27일에는 청탁자로 의심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이 되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둘러싼 검찰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뿐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너뜨려 온 셈이어서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이후에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실태는 황당했습니다.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의 사모임 회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모임 회원으로 채웠고 지방 공공기관의 한 기관장은 응시자가 합격하기도 전에 근무를 시켰습니다. 응시자는 면접위원에게 이메일로 사전 접촉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또 다른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인사 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를 심사해 계약직으로 합격시키고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혜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백그라운드나 뭐 일명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관여됐거나 관여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 정황이 좀 많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공공연하게 벌어졌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는 눈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투명 사회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진작 밝혀지지 않았을까? 내부 고발이 있을 수도 있고, 내부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걸러내야 하는데 일단 조직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인재를 등용하고 키워내는데, 이거 뭐 현장에서는 HRD 인재를 키워내고요. 디벨롭먼트 시키고 HRM 휴먼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게 기업의 매우 중요한 역할로 지금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인사 담당 임원들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기업 보면 다 인재개발원이라는 기관이 별도로 또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공기관에서 보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벌어진 일들을 눈 감았다. 그럼 제가 보기엔 중간 간부들, 인사 담당자들도 문제예요. 기관장의 심기관리를 위해서 뻔히 아는데 오히려 조작에 참여한 정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사회가 이 서지현 검사의 이제 어떤 성적인 이 젠더 감수성 문제가 지금 검찰 조직 내에서 커져 있는데 이러한 이제 불공정한 행위, 선발에서부터
그 이후에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이 제대로 근무했을까요? 또 직무 성과를 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백을 두려워하고 줄탄다 그러죠. 라인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문화가 또 수면 밑에는 아직 잔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확 뒤집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개혁되긴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은 기관장들이 그 어떤 논공 행상의 과정에서 이제 네. 정치적인 뭐 임용이 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도 같고요. 네.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이 이제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지금 네. 기관장의 경우에는 약 8명 정도가 해임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징계 내지는 예. 여러 가지 법적 이 처벌에 수위에 올라 있는 인원들은 뭐 100,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또 해당 기관에 비위에 참가한 임원들을 그냥 두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지금 직원이 되어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준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원칙을 하나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지현 이 검사의 글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과거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행위다. 이건 우리 사회에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한번 우리가 이 최순실 정유라 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해볼게요. 정유라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학교 다니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와 총장, 우리 학장, 교수, 심사위원, 그 인사처장 다 담합을 해서 나를 대학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다녔을 뿐이에요. 자, 이 직원들은 성인입니다. 적어도 대학 졸업하고 어찌 보면 시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자, 나는 실력으로 들어왔다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내가 뒷배경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합격 취소요? 합격 취소가 전 온당하다고 보는데 다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충분히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괜히 배경이 작용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죠. 이들에게는 재등용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것은 모든 채용은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800등, 300등 했는데 4등으로 합격한 사람은 수상하니 조사를 해보되 적절한 합격권 내에 들어있었던 인물인데 추천인이 있는 경우는 한 번쯤은 재평가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그레이드를 좀 구분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피해자들 있잖아요. 네. 합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비리 때문에 뒤로 밀렸던 사람들.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 시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요. 네. 비리 부정으로 채용된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을 아웃시키면 이제 자리가 보결로 비는 거죠. 그럼 후순위에 이 커트라인에 있던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겠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잘못 매겨져서 그야말로 이 탈락과 합격이 뒤바뀐 학생들에게 1년 지나서 자, 당신은 사실은 합격이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할지 모를지언정 그래도 또 그 해당자가 해당 응시했던 응모자가 고민을 해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워낙 좋은 직장인 만큼 구제의 기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그 새로운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그 부정 합격자의 경우는 5년 동안 응시를 못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채용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최고 뭐 2억 원까지 포상금도 네. 나오고요. 그리고 인사청탁자나 그 임원 관련된 임원의 경우는 인적 사항도 공개됩니다. 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좀 더 강화돼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처벌 수위는 반드시 필요한 기본을 이제 우리가 잡아나가는 것 같고요. 네. 활용을 해보면서 처벌의 수위를 더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의 범위를 더 넓힐 것인지 지금 5년 동안의 기간도 문제가 있다면 10년 내지는 영구적으로 응시하지 못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을 해보되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이제서야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